여러분이 카페에서 줄을 서 있다가 누군가와 같은 테이블을 잡으려다 동시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웃으며 자리를 양보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카페에 갔는데 또 다른 누군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밀려왔고 상대방도 똑같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 삶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 감정이 붙는 순간 그것은 인연이 되고 반복되는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즉, 감정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행복함? 불안함? 설렘? 아니면 답답함? 당신이 무심코 느끼는 그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든 그게 단순한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하철을 놓치고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와보니 배달 온 음식도 엉망입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야. 하지만 사실 당신의 하루를 망친 건 운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느낀 짜증이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 거예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조용히 조종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놀랍게도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현실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를 낸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과 심리학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의사들이 환자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상태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환자들은 실제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줄 거야 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즉, 감정이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일은 단순한 약물 실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불안하고 걱정 속에서 살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노화도 더 빨라져요. 반대로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몸도 더 건강하고 얼굴도 환해 보이죠. 감정은 그냥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몸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느냐가 곧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을 바꾸면 현실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감정을 바꾸면 현실도 바뀔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쉬우면 다들 행복하게 살겠지?
기분 좋다고 돈이 생기고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감정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을 바꾸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마이너스 그 태도가 바뀌면 결국 현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 망했다. 역시 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풀이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한 번 더 배우는 기회네.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도전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삶을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면 똑같이 실패를 반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마이너스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면 결국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요. 심리학에서도 이걸 증명한 연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루 5분씩 감사한 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단순히 고마운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었을 뿐인데 마이너스 몇 주 후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바뀌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마이너스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죠. 결국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감정을 바꾸면 현실이 변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감정을 바꾸는 건 단순히 기분 좋게 생각해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한다고 해서 내면의 감정이 진짜로 바뀌진 않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작 본인이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 돌아보면 짜증이 많았던 날이었네. 별거 아닌 일인데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드네. 이렇게 감정을 기록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이 반복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감정을 전환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을 때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불평을 하거나 마이너스 괜히 먹지도 않을 간식을 집어들죠. 이걸 바꿔볼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네? 하고 깨달았다면 그 순간 작은 행동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거나 마이너스 마음이 차분해지는 숨 고르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전환하는 작은 루틴을 만들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감정 변화 방법 중 하나예요. 매일 자기 전에 단 3가지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친구랑 맛있는 커피를 마셔서 좋았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다. 큰일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우리의 뇌는 점점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 감정도 더 밝고 따뜻한 방향으로 바뀌어 있어요. 감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크게 변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작은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현실도 변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감정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감정을 바꾸면 현실이 변하고 작은 감정의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겠죠?
정말 감정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이 노력, 재능, 운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겪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은 좌절감에 빠지기보다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반면에 같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멈춰버리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바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다고 말해요.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휘둘려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시작한 걸까? 나는 원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요. 반대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해요. 실패를 해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불안해도 일단 행동해보고 자신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요.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가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죠. 결국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곧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곧 당신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어떤 감정을 선택할 건가요? 이제 우리는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걸 내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해요. 난 이런 기분 느끼면 안 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해요.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좀 화가 나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감정은 내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상태일 뿐이니까요. 두 번째, 감정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기. 우리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예요.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와요. 기분이 우울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작은 일이라도 해보세요. 가벼운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거나 단 1분이라도 몸을 움직여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이건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감정은 과학적으로도 우리 뇌를 변화시켜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좋아하는 사람이 내 메시지에 답장을 해줬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우리의 감정이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행동도, 결국 현실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기. 감정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 불안을 느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마이너스 그 감정을 따라갈지 아니면 스스로 다르게 선택할지는 내 몫이에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따를 건가? 아니면 더 나은 감정을 선택할 건가? 이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감정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바로 당신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건가요?